요즘 교회에서 교회 오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자 청년에 비해 남자 청년의 교회 이탈률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자립에 성공한 미혼모들이 열악한 해외 선교지를 돕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링커를 소개합니다. 청소년 보그마율이 감소하면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넥타 선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선교를 향한 특별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요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자 청년에 비해 남자 청년의 이탈 현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정부 통계도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창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화 교회 오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깊은 사랑이 일반인에게도 감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를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단의 한 지방회의 경우 소속된 20여 교회 가운데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여자 청년입니다. 이 같은 청년분의 여초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 비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나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교회 양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양육 형태가 나눔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눔 형태의 양육은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들에 비해 남자 청년들이 적응하기에는 힘든 양육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청년들은 대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남자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빠의 이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만에 20살에서 24살 남자 청년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5년 36만 명이 넘던 20대 초반 교회 오빠가 2015년 23만 5천 명으로 1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같은 기간 여자 청년이 2만여 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10년 새 청년부 구성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2005년엔 20살에서 24살 남자 청년이 가장 많았지만 2015년엔 30살에서 34살 청년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오빠 이탈 현상은 청년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대형 교회는 2,000명이 넘던 청년부 인원이 몇 년 사이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예배 인원은 400명에도 못 미칩니다. 매주 10명 가까이 오던 새신자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세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부서와 부서, 또는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역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좀 더 통합적인 어떤 연대라든지 연합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나. 교단이나 단체별로 다양한 해법을 내놓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축인 노년층이 자연 감소하게 되면 한국교회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계가 연합해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된 날인데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시행됩니다.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경제적인 자립에 성공한 미혼모들이 의기투합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위드만 한부모 가정센터를 운영해온 이호천 대표. 자립에 성공하는 미혼모들이 늘면서 이 대표는 최근 자립 이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혼모들이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선순환을 꿈꾸는 겁니다. 캄보디아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국의 우리 엄마들이 일을 하였고 그 일을 한 돈으로 또 선한 일들을 계획한다, 이런 그림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잇는다는 의미의 사단법인 링커는 지난해 9월 외교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설립됐습니다. 미혼모들이 매주 토요일 예배를 드리며 모은 헌금을 해외 선교지에 전달해 쌀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웁니다.
링커를 통해 미혼모들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남을 도울 때 더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나도 나 같은 사람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기도 했었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희 아들도 그걸 보고 커서 또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단법인 링컨은 다음 달 캄보디아 선교지를 찾아가 마을 전체에 가로등을 세우는 세상의 빛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호천 대표는 진정한 자립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닌 다른 이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혼모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교회 안에 청소년이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넥타 선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은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들은 200만 청소년 가운데 7만 6천 명, 즉 3.8%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어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 불립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넥타 선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중고등학교와 지역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 1000여 개 중고등학교, 지역교회와 손을 잡고 약 6,500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이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 활동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넥타 선교회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청소년을 찾아 학교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사와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와 연대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사역에 열정이 있는 신학생들을 동역자로 세워 중고등학교와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넥타 섬기미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만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닌 적이 없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지 체험해보면 아이들을 만나러 나아가는 한 걸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주년을 맞은 넥타 선교회는 앞으로도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들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 밖 청소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어린이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에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색 체험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입니다.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3만여 명이 찾은 중랑구 어린이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활기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축제가 있어서 와보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고 재밌어요. 금난교회와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는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놀이마당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해 어린이날 축제를 마련한 건데요. 지금은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는 가족마당, 놀이마당 등 10개의 마당에서 70개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먹거리마당을 제외한 모든 체험은 무료입니다. 아기마당에는 연령맞춤 놀이가 준비돼 주최 측의 배려도 돋보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모습에 부모들도 덩달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민속마당, 체험마당, 지구촌마당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부모님의 추억 속 놀이를 함께하며 부모와 아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금란교회 측은 지역 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보이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들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계에서도 가족 단위의 다채로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에 힘써온 히즈쇼가 마련한 축제회장 히즈쇼랜드도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즈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히즈쇼랜드의 주제는 성경 기차여행으로 정해졌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들은 성경 기차역을 돌면서 공연과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바이블 트레인, 휘타의 어린이 힙합 공연, MC 선우의 버블아트쇼 등 다양한 코스가 준비됐습니다. 이 밖에도 히즈쇼 캐릭터 인형과 사진 찍기, 기차 블럭 만들기, 히즈쇼 블록 놀이터 등 신나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숙인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를 연 건데요. 이번 축제엔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은혜로운 집, 평화로운 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세군과 지역 공연팀의 풍성한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바자회와 먹거리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의류와 잡화, 화장품, 생필품, 먹거리 등이 판매됐는데요. 특히 직업재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인들이 직접 만든 롤케이크와 쿠키 등 각종 베이커리는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노숙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이 사라지고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가 이윤순 서예가의 초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초대전에는 이윤순 서예가가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윤순 서예가는 성경 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옮겼다며 솔로몬의 젊은 시절과 그의 사랑, 노년 시절을 담은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전 솔로몬의 향연은 오는 10일까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일터 선교사로 세우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과 신앙의 일치를 통해 성도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복음전도를 위한 집회를 계획 중인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오는 31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일과 영성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선 일터 공동체를 신앙으로 변화시키고자 모인 청년과 비즈니스 리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마련됩니다.
초청 강사론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연매출 12조 회사로 성장시킨 미국 치필레의 경영진 그렉 탐슨과 파네라 브레드 CEO 폴 세이버가 기업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AWMJ가 선교사의 현지 목회를 주제로 제4차 안디옥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AWMJ 선교회는 전 세계 선교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단기 선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므로 성경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AWMJ 신화석 이사장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선교계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된 주제라며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목회가 선교사와 선교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5명의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 목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 선교사가 현지에서 리더십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현지 지도자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나님 나라란 주제를 목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를 발표한 정재영 교수에 따르면 목회자 가운데 약 96%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목회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하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재영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란 책 출판을 기념하며 설문조사의 일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천신대는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목회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인웅 이사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목회에 자리 잡고 정착해 온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청년 부흥을 위해 교회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앞서 열린 청년 리뷰에서 인권앤 파트너스 황인권 대표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요즘 청년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Z세대인데 디자인이 교회와 청년을 이어주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게임이나 서핑, 카페 등 청년들이 공유하는 하위 문화를 경청하고 교회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도가 빠른 트렌드를 따르는 목회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디자인을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은 물론 교회 안의 다른 세대와의 합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영화로 풀어낸 작품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선 개막작 하나님과의 인터뷰와 폐막작 북간도의 십자가를 비롯해 장편 27편과 단편 3편 등 총 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전문가의 영화 해설과 강연으로 관심을 모으는 시네토크 상영작으로는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와 와일드 로지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필름포럼 갤러리에선 기독 영화인상 특별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매해 수여하는 기독 영화인상 10주년을 맞아 9개 상영작의 포스터를 새롭게 제작해 전시합니다. 어린이 문화선교단체 노아재단이 서울 정릉 베델교회에서 노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노아 키즈와 노아, 청소년 찬양팀 노아 티네이저, 레이디 노아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월드비전이 함께해 제3세계 지역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은 월드비전 후원을 독려하는 노래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아재단은 요즘 들어 어린이를 위한 찬양 콘서트가 사라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 문화 선교사를 키우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 기쁨의 교회 전도부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국악찬양과 난타 공연에 이어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증정 순서도 마련됐으며
이후에는 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기쁨의 교회 전도부는 어르신들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피곤함을 잊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초청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고수하면서 북한 식량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식량 배급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는 등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티 흐엉은 최근 살해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암살을 지시한 배우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궁으로 남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성희롱 금지법이 발효된 지 8개월 만에 벌금 부과 건수가 400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이 법은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모욕을 할 경우 최대 750유로, 우리 돈 98만 원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BBC는 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벌금형이 집행됐고 지금까지 총 447건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3대 미인대회로 불리는 미스 USA와 미스 아메리카, 미스 틴 USA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대회는 한때 흑인 여성이 출전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우승에 대해 미국인들의 미에 대한 관점이 인종주의와 성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